안녕하십니까. 이재영 원장입니다. 이재영 원장의 암 대사치료 이야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 대사치료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 2세대 표적치료제, 3세대 면역항암제에 이어서 4세대 대사항암제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암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죠. 그런데 이런 암 치료, 그리고 암의 대사 기전, 암의 치료 원리를 얘기한다는 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듣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과 관련한 논문이 하루에도 수백 편씩 전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해야 될지도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암의 원리, 그리고 암의 대사치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통합의학적으로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암이 무엇인가, 암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알자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암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텐데 암에 대한 설명도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핵심을 관통하는 원리를 갖고 보면 그 수많은 정보가 하나로 꿰어져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암은 성체세포, 이미 성인이 된 세포, 다 자란 세포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우리의 배아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 초기에 수정란에서 1개, 2개, 8개 이렇게 커가는 때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암의 속성이 속속들이 전부 깨어져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강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특징을 암의 홀마크라고 하는데요. 암의 홀마크를 지금 6가지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더 확장돼서 더 많은 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6개를 한 번씩 돌아보도록 하죠. 우선 증식 신호를 유지한다라는 건데요. 보통 건강한 세포는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1개의 세포였던 게 2개, 4개, 8개 무한히 계속 분열 증식하다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약 22조 정도가 되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세포 수는 60조가 될 정도로 한 3배 정도 큰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아일 때, 태아일 때는 1개가 22조 개가 된다고 하니까 22조 배의 배수로 늘릴 만큼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고 해서 세포수를 늘려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태어나서 20대 그쯤까지 3배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점점 증식을 할 겁니다. 그럼 태어나서 배아와 태아에 있을 때보다 속도를 좀 느리게 가겠죠. 그런데 암세포는 이거나 태아였을 때 빠르게 세포수를 늘리기 위한 방식, 그 방식을 하이제킹, 납치해왔다, 또는 학습했다, 그걸 훔쳐왔다, 그거를 터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이렇게 분열 증식하는 신호를 계속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세포는 태어나서는 속도를 확 줄이고 나중에는 속도를 멈춰야 되는데 암세포는 그 배아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 특징을 증식 신호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사를 저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사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자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건강한 다세포 생명체는 세포 수를 막 늘리다가 속도를 줄이고 나중에 멈추기도 할 뿐 아니라 중간에 여러 가지 60조 세포 중에 고장난 세포, 손상 입은 세포가 생기면 우선 옆에 세포가 와서 그 복구를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그것이 이제 복구가 되면 그대로 복구된 대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복구되기가 너무 어려운,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손상을 많이 입은 세포가 희한하게도 자살하는 것처럼 스스로 위축돼서 그냥 세포가 괴사되는 것과 달리 그래서 주변에 막 염증 물질을 뿜고 이러지 않고 사그러들듯이 조용히 사라지기 좋은 형태로 스스로 사멸하더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세포사, 세포 자살, 전문 용어로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요. 암세포는 우선 세포수를 늘려야 하는 그 절대 과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세포를 죽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포토시스를 억제시킵니다. 세포 자살을 잘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세포사를 저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화 억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화란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영어로는 differentiation이라고 하고요. 세포의 분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세포의 발달 또는 세포의 성장이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생명은 한 개의 세포에서 2개, 4개, 8개 이렇게 되다가 60조까지 커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요. 처음에는 숫자만 늘리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전문화된 영역을 갖는 좀 더 고등화된 세포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비유하자면 유치원 때 또는 어린이집 때는 여기 있는 어린이나 저기 있는 어린이나 각자의 고유성, 전문 영역이 없잖아요. 나나 비슷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가 만들어지듯이 조금씩 서로가 좀 차이가 나는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 고유한 분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ifferentiation이라는 말이 뭔가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different의 변형형이죠. 각자의 고유성으로 달라진다. 세포로 얘기하면 점점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가 둘넷으로 가다가 나중에 분화돼서 나는 간세포 역할만 주로 할래. 나는 폐세포 역할만 주로 할래. 나는 피부세포 역할만 주로 할래. 이렇게 다른 역할은 다 이렇게 딱 봉인을 씌워두듯이 다 억제를 하고 오로지 자신의 특화된 분야만 주로 발현하는 것. 이거를 세포가 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분업화되었다. 또 자신의 고유성을 특별히 드러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세포 발달이라고 하고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한 개의 세포가 2개, 4개로 갈 때는 빠른 속도로 막 늘려지겠지만 전문 영역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화가 된 세포가 분화가 높아질수록 속도는 좀 느려집니다. 그런데 암은 빠르게 숫자를 늘리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화하는 걸 억제해요. 좀 더 고등한 어떤 기능을 가진 것보다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숫자 늘리는 데 우선 과제를 삼기 때문에 이 분화를 억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 세포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조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전문화된 영역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구적 복제성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첫 번째 증식 신호 유지하고 좀 비슷하게 겹치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렇게 증식 그리고 복제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는 한 10달 동안은 엄청 빠른 속도로 했다가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은 한 3배 정도의 속도를 늘렸다가 그 다음에 속도를 거의 더 이상 늘리지 않은 게 건강한 세포의 세포 주기인데 암세포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 시대의 그
세포의 증식 방법을 더 이상 고등한 방식으로 가지 않고 계속 늘린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이거를 세포의 증식을 영원히 불멸성 또는 부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불멸해, 불후해 이런 말이 굉장히 좋은 뉘앙스로 쓰이는데 암의 증식에 있어서는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한계인 줄 알고 멈출 줄 모르는 세포,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한 4가지의 특징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침습과 전이가 활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세포는 처음에는 암세포하고 비슷하게 증식의 숫자를 늘리다가 언젠가부터는 자신의 고유성을 전문하면서 속도도 느리면서 천천히 증식하고 나중에 멈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간세포다, 폐세포다 이렇게 했을 때 정상한 세포는 간세포가 간의 영역 이외로 떠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아노이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죽음에도 네크로시스, 세포 괴사가 있고 세포의 자살, 아포토시스가 있고 이 아노이키스라는 게 있는데요. 암세포는 자기 영역을 떠나면서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초기의 단세포적 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이가 활성화돼요. 자기 영역을 떠나서 혈관이나 림프관을 떠나서 막 돌아다닌다는 뜻이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위치에 가서 또 거기에 집을 짓고 또 이렇게 증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 깊게 퍼져 들어간다. 그거를 침습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커가다가 다른 장부랑 딱 맞닿는 신호가 오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맞닿아도 그 다음에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침습과 전이 활성이고요. 이런 특징이 아까 제가 우리 건강한 세포도 임신 초기에는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수정란이 엄마의 태반으로 들어가서 자궁벽에 착상하는 겁니다. 그때 침습을 해요. 엄마의 자궁 내벽을 뚫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특징으로 이해한다면 암세포가 그런 배아였을 때 커가는 방식을 이렇게 훔쳐왔다 학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가 면역 반응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면역 반응을 회피한다는 것도 배아 상태로 이해하면 매우 쉬울 겁니다. 처음에 한 개의 세포, 단세포이고요. 그게 2개, 4개, 8개, 그때도 단세포적 특징이 강합니다. 우리 건강한 세포도. 자, 암세포가 임신해서 초기에 배아했을 때 한 개의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서 2개, 4개, 8개 막 늘릴 때 그 활동 방식을 그대로 학습하고 훔쳐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갈 때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모체의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임신했다고 제가 애자라고 생각한다면 저의 난자와 제 남편 또는 제 남자친구의 정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수정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수정란은 면역 반응으로 보자면 자기가 아닌 거예요. 면역의 정의가 셀프, 나와 넌셀프, 나 아닌 거를 구분하는 지혜하고 넌셀프가 들어왔을 때 물리치고 잡아 죽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수정란은 남입니까? 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수정란은 남입니다. 반은 나지만 난자는 나니까 정자는 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체의 면역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이 수정란을 남이라고 인식해서 잡아 죽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계속 번식하고 2세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체에서는 초반기에 이렇게 막 숫자를 늘릴 때 면역세포가 와서 이거 뭐야? 하고 했을 때 이걸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 방어 물질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은 나의 이세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면역 활동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물질을 보내면 면역 관용이 이루어져요. 면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면역세포가 역할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역 반응 회피를 암세포가 그대로 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면역의 효과가 빨리 잘 안 나는 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이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가능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태아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기전을 명료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 정확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암의 특징을 이걸 병렬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하고 외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임신 초기에 어떻게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증식하고 세포 주기가 발달하는가, 분화하는가의 원리를 알게 되면 암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이것들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일이관주에서 이렇게 딱 관통하듯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6가지 암의 특징을 한번 이해하시면 다음에 치료 방법을 얘기할 때 그 용어를 좀 인용을 많이 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은 암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암은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지 여기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